자, 교육과정 A 우리 한번 보도록 하시겠습니다. 자, 여기 보시면은 이제 유아교육 사상에 관한 문제입니다. 교육과정 A 1번은 자, 그래서 보시면은 여기 기억사상은 이제 전체적으로 한번 훑어볼게요. 기억사상은 자유와 평등 원리에 기초하고 있고 이성을 중시하고 그 다음에 모든 전통사상을 타파하고 사회를 개혁하고자 하는 거. 이거 뭡니까? 계몽주의 사상이죠? 자, 계몽주의 사상의 대표자 누구죠? 루소예요, 루소. 그쵸? 벌써 이제, 과거에 막 이제 루소 시대 이전에 막 이제 기독교 중심의 사회고 왕정 중심의 사회고 이러다 보니까 전통에 이렇게 눌려 있었던 거죠. 그죠? 그 전에 이제 중세도 있었고 뭐 이러기 때문에 그런 전통적인 구습을 타파하자. 앙시앙 레짐. 그죠? 이런 운동이 일어나기 시작하면서 루소를 필두로 해서 계몽주의 운동이 일어나게 된 거예요. 자, 계몽주의 기억을 해주시고요. 자, 여기 보시면 교육의 원리로 합자연의 원리, 소극교육. 아, 이거 뭐 루소 같죠, 그쵸? 그 다음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대표적 저서가 있는데 남자 주인공을 설정했다. 이거 뭐예요? 루소의 에밀 얘기죠? 남자 주인공, 얘 가상의 인물, 에밀, 그쵸? 이걸 설정해서 그의 성장 과정과 교육 과정을 밝혀서 루소가 이야기하는 가장 이상적인 교육을 받은 가상적인 남자아이가 에밀이에요. 그쵸? 자, 그래서 자, 그러면 이게 루소 얘기잖아요. 아이, 루소 얘기까지 나오면 이거 계몽주의 진짜 많네. 이렇게 생각해 볼 수가 있어요. 자, 그런데 이 계몽주의를 쓰라는 게 아니에요. 그쵸? 계몽주의를 쓰라는 게 아니고 계몽주의 쓰려고 봤더니 이제 여기다 계몽주의 이렇게 쓰시면 선생님들 실수하시니까 그러시면 안 돼요. 계몽주의의 교육의 목적을 설명하래요. 아이고, 난 두 손 두 발 다 들었다. 뭐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겠죠. 자, 해설을 보시면은 계몽주의의 교육 목적은 아까 말씀드렸어요. 앙시앙 레짐 뭐죠? 이성, 우리의 이성을 억누르던 국가 권력, 종교, 여러 가지 사회 제도 이런 걸로부터 다 벗어나기 위해서는 이성의 자유를 누릴 수 있는 똑똑한 애가 필요해. 이게 교육의 목적이었어요. 자, 그래서 루소가 자연주의 원리를 교육에 대입한 겁니다. 자, 그래서 교육의 목적은 추리력을 길러가지고 사고력을 길러서 이성의 자유를 속박하는 종교, 정치제도, 사회구조 등으로부터 벗어나도록 해야 된다. 이게 교육의 목적이에요. 요거랑 똑같이 안 쓰셔도 괜찮아요. 그래서 어떻게 하면 될까요? 교육의 목적은 이 계몽주의 같은 계몽되는 거죠. 계몽되는 거. 그렇죠? 그래서 추리력, 지적인 능력 이런 것들을 길러가지고 그동안의 사람들을 억압했던 구습으로부터 자유롭게 하겠다. 그게 계몽주의 교육의 목적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자연주의, 자연으로 돌아가는 게 필요한 거였어요. 이해가십니까? 좀 자세히 설명해 드리고 싶은데 그거는 이제 사실 학기 중에 그쵸? 제가 개강론 강의할 때 자세히 설명해야 할 것 같고 오늘은 이만 참겠습니다. 그쵸? 자, 계몽주의 이렇게 보실 수가 있어요. 자, 계몽주의 설명 자세하게 해두었습니다. 자, 그 다음에 동그라미 2에 아래의 밑줄근 원리. 밑줄근 원리가 뭐죠? 합자연의 원리는 사실은 루소도 합자연의 원리 이야기했어요. 자연 사물 인간에 의한 교육이 사실은 합자연의 원리입니다. 루소가 이야기한 합자연의 원리는 자연 사물 인간에 의한 교육이에요. 그렇죠? 자, 그런데 이것이 나중에 후에 페스탈로치에게 나중에 다시 계승이 됐는데 페스탈로치가 이해하고 있는 합자연의 원리는 뭐냐는 거죠. 합자연의 원리 이야기하는 사람 되게 많아요. 근데 지금 이제 루소하고 페스탈로치만 보신다면 자, 페스탈로치 답 보시겠습니다. 교사가 유아 내부 세계와 발전 과정, 주위를 둘러싸고 있는 자연의 성질과 발전 법칙을 잘 이해하고 유아를 키워가는 것을 의미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게 이제 합자연의 원리, 페스탈로치가 이해했던 합자연의 원리라고 하는 것은 아이들의 성장 발달 단계에 맞는 그런 교육을 하라는 건데 대표적으로 자발성의 원리. 애가 스스로 탐색하고 스스로 뭔가를 궁금해하고 호기심에 의해서 탐구해 나가도록 하는 것. 자발성의 원리. 단계의 원리. 얘네들 발달 단계에 맞는 단계 원리. 자발성, 단계, 그 다음에 직관의 원리. 직관적으로. 자, 그래서 어떻게 하는 거예요? 페스탈로치가 이야기했던 직관의 원리, 작년에 직관의 원리 시험에도 났었죠. 이게 페스탈로치가 이해한 굉장히 중요한 합자연의 원리이기 때문이에요. 자, 그래서 합자연의 원리는 자발성, 단계, 직관 이 세 가지입니다. 페스탈로치가 이해한 그 합자연의 원리는 자발성, 단계, 직관이에요. 그리고 루소가 이해한 루소 이름은 여기 안 나와 있네요. 그래서 일부 빼놨어요. 그래서 루소가 이해한
합자연의 원리는 자연, 사물, 인간에 의한 교육. 요게 합자연의 원리예요. 자, 그래서 페스탈로치가 이해한 우리 작년에 났었던 직관의 원리는 어떤 겁니까? 직관의 원리라고 하는 것은 얘가 감각. 직관이 뭐예요? 직관이 뭐 추상적으로 엄청 공부하는 거 이건 직관이 아니잖아요. 그렇죠? 손으로 만진다든가 감각에 의해서 눈으로 본다던가 감각에 의해서 이게 머리에 추상적인 지식으로까지 연결되는 거 요게 직관이에요. 작년에 그 문제가 나왔던 거예요. 그렇죠? 자, 그래서 페스탈로치가 이해한 합자연의 원리란 교사가 먼저 아이의 내부의 발달 단계를 잘 이해해야 돼요. 그 다음에 자연세계도 이해해서 이걸 연결해줘야 돼요. 근데 합자연의 원리를 구현하기 위해서는 자발성, 단계, 직관 요 세 가지를 교육에 도입해야 된다. 이렇게 보고 있는 겁니다. 자, 그래서 여기 제가 지금 해설에다가 굉장히 자세하게 써놨어요. 철학자들. 정말 요거 여기에 나와 있는 지금 1번, 2번에 나와 있는 요 철학자들은요. 2019 개정 누리과정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준 사상가들이에요. 그래서 이 사람들 계속 시험에 많이 나오는 겁니다. 자, 루소 있고요. 계몽주의. 그 다음에 이제 코메니우스도 굉장히 중요한 사람이죠. 그쵸? 그래서 코메니우스도 제가 정리를 해두었고요. 자, 코메니우스 같은 경우에도 감각, 직관, 합자연의 원리 얘기했어요. 자, 그리고 루소도 합자연의 원리 얘기했는데 루소의 합자연의 원리 같은 경우에는 전체적으로 자연, 사물, 인간에 의한 교육이면서 성장, 활동, 개별화, 아동의 필요 뭐 이런 여러 가지 원리를 통칭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 페스탈로치의 합자연의 원리 보시면은 페스탈로치는 자발성, 단계, 직관, 조화, 개인과 사회 조화의 원리 뭐를 여러 가지들을 설명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래서 합자연의 원리 이야기한 사람들 쭉 정리를 해두었어요. 프레벨도 있고요. 자, 이렇게 이제 보도록 하시겠습니다. 자, 이제 수업 시간에 좀 더 자세히 얘기를 했는데 지금은 좀 그쵸 그렇게까지 얘기하면 좀 선생님들 공부에 방해가 될 것 같고요. 자, 여기 해설한 내용 자세히 좀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그러고 2번으로 넘어가겠습니다. 2번 나를 읽고 나는 뭐죠? 나는 역시 누가 중요하죠? 듀이. 그쵸? 듀이는 누구의 영향을 받았어요? 루소의 영향을 받았고 프레벨의 영향도 받았어요. 그렇죠? 실험학교 할 때 프레벨의 영향 많이 받았습니다. 자, 그래서 여기 보시면은 나를 읽고 니은을 채우고 니은 누구예요? 듀이가 들어가야 돼요. 실용주의 교육자. 뭐 듀이죠 뭐. 실용주의 교육자. 미국의 실용주의 교육자. 듀이입니다. 듀이. 그렇죠? 듀이고 동그라미 2번에 듀이가 제시한 교육과정의 특징. 경험 중심 교육과정이에요. 그쵸? 여기 듀이가 제시한, 여기 이제 니은에 들어갈 사람은 듀이예요. 듀이고, 듀이는 뭐 했어요? 실험학교 운영했죠. 시카고 대학 내에서 실험학교, 익스페리멘털 스쿨이라고 하는 실험학교 운영했는데, 요 실험학교는요, 진짜 이제, 경험 중심으로, 놀이 중심으로 이렇게 운영했던 그런 학교예요. 자, 그래서, 요 듀이가 운영했던 그런 실험학교, 그쵸? 실험학교인데, 듀이는 경험중심 교육과정 얘기했던 사람이죠? 경험중심 교육과정. 경험중심 교육과정은 다른 말로 뭐라 하나요? 요거 지금 생활중심 교육과정이죠? 생활중심 교육과정이고, 요게 2019 개정 누리과정에 엄청 녹아있죠? 그리고 듀이는 구성주의의 굉장히 대표자예요. 그쵸? 요런 것들이 우리 2019 개정 누리과정에 다 녹아있습니다. 자, 이 경험중심 교육과정이라고 하는 것은 생활중심 교육과정이고, 생활을 중심으로 해서, 그쵸, 경험을, 실용적인 것, 생활을 중심으로 해서 경험을 재구성해 나가는 것을 중요하게 생각한 것이 경험중심 교육과정이에요. 경험중심 교육과정은 중핵교육과정, 그 다음에 동심원적 교육과정. 왜냐하면 경험을 저기 생전 모르는 데가 있는 걸 경험해요? 아니잖아요. 내 주변에서 경험하고 요걸 점점 넓혀가는 거, 요걸 중심으로 해서 교육과정을 편성하는 것을 경험중심 교육과정이라고 해요. 자, 뒤에 경험중심 교육과정 요걸 기억을 좀 해주시고요. 요거는 이제 사실은 설명드릴 내용들이 참 무수히 많지만, 자, 경험중심 교육과정하고 굉장히 다른 것은 이제 학문중심 교육과정인데, 자, 일단 실용주의자인 듀이는 실험학교를 만들었고, 요거를 학문적으로 막 이렇게 한 게 아니라, 듀이는 모든 유아들의 경험을 존중했어요. 경험의 세계.
경험을 통해서 내가 지금 경험하는 거, 내 세계로부터 점점 넓혀가는 거를 중요하게 생각했습니다. 경험은 근데 애들마다 다 다르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경험은 학습자가 스스로 재구성해 나가면서 생활 속에서의 문제 해결력을 기를 수 있다, 이렇게 보았습니다. 그래서 책상에서 막 공부하는 거 말고 이 시카고 대학은요, 이제 경험주의 뭐 이런 것들이 굉장히 이렇게 뿌리 깊은 그런 곳이에요. 이제 그러면서도 경험주의와 전혀 반대되는 진보주의도 이제 역사가 깊은 곳인데, 자, 이렇게 해서 문제 해결력을 기르고자 하는 그런 교육과정, 실용주의적인 교육과정, 듀이가 이야기한 교육과정입니다. 그리고 나중에 듀이는, 그쵸? 듀이는 유아의 흥미를 이끌어내는 그런 놀이를 통해서 프레벨 유치원 교육 이런 것들을 또 비판했어요. 프레벨하고 듀이하고 좀 다른 점도 있어요. 프레벨은 뭐냐 하면은 좀 옛날 사람이잖아요. 프레벨도,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프레벨은 놀이 중심 유치원을 도입했다는 건 굉장히 프레벨의 중요한 의의예요. 그런데 프레벨은 어떻게 했어요? 어떤 한계가 있어요. 옛날 사람이다 보니까 놀이를 통해서 학습을 하려고 했어요. 그러니까 놀이를 통해서 학습을 하려고 한다라는 것만 해도 굉장히 그 시대에는 센세이션한 거였어요. 그런데 듀이는 그것조차 비판했던 거예요. 프레벨의 영향을 많이 받아서 실험학교를 운영을 했어요. 유치원 실험학교 내에 있는 유아 단계의 학교는 프레벨의 영향을 많이 받아서 운영을 하기는 했어요. 그러나 프레벨을 비판했다는 거죠. 왜냐? 듀이는 놀이 그 자체가 의미가 있다. 놀이 그 자체가 목적이다. 이렇게 보았는데 프레벨은, 그쵸? 프레벨은 관념론자거든요. 그래서 듀이는 실용주의자고요. 듀이하고는 좀 많이 생각이 다릅니다. 프레벨하고. 근데 이제 실험학교에서 유치원을 만들 때 프레벨의 영향을 듀이가 받은 건 사실이에요. 좀 복잡하죠, 그렇죠? 자, 그런데 프레벨 유치원의 교육을 포함해가지고 놀이를 통한 학습 활동을 비판했어요. 그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유아들이 능동적인 일상생활 경험을 하고 자유로운 경험을 하고 자유롭게 놀이하고 이래야지 교사가 막 목표를 정해놓고 이런 건 안 돼, 이렇게 얘기한 게 듀이의 생각이었던 거예요. 그렇죠? 프레벨하고 비슷하면서 프레벨의 영향을 많이 받았지만 동시에 듀이는 프레벨을 비판하기도 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여기 보시면은 그죠? 듀이 같은 경우에 자, 2번 문제에 보시면은 1번에 2번 보시면 듀이는 동그라미 1에는 듀이고요. 동그라미 2에는 교육과정은 아동의 흥미, 경험 중심으로 계속해서 재구성되어야 한다. 이렇게 본 것이 듀이가 이야기한 교육과정의 특색입니다. 자, 여기까지 보시고 잠시 쉬었다가 1번에 3번부터 계속 보시겠습니다.